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20차시고 원나라의 간섭과 국민왕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고려가 오랜 기간 동안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버텼죠. 근데 이제 그 항복을 하지 않겠다는 무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고려는 몽골과 이제 강화 조약을 맺고 다시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사실 말이 좋아서 강화라는 게 선생님 화해 같은 거라고 했죠? 사실 말이 좋아서 화해지 이미 힘의 차이가 뚜렷하죠. 그러니까 몽골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어, 어떤 간섭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복당하진 않았지만 어떤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원나라의 어떤 복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간섭에서 결국 우리가 고려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나라의 간섭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고려의 일부 영토를 이제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제주에 이제 탐라 총관부라는 걸 설치하는데 제주는 우리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다가 끝내 이제 무너진 곳이 제주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원나라가 여기 제주도에서 뭘 하냐면 이제 원래 몽골족이 이 말이나 양을 키우는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 말을 데려와서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제주도가 말이 뛰어놀기 이 말이 자라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이 굉장히 이 말이 잘 자라는 이 몽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상급 말로 이제 취급되는 대우받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제주 가면 여러분이 말을 키우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 이 특히 조랑말, 이 몽골에서 들어온 그 조랑말의 후손들이 아직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어 지금 쌤이 잘못 적었네. 서북부가 아니라 동북부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려의 동북 쪽에 이 쌍성 총관부라는 곳을 설치해서 또 우리 영토의 일부를 자기들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 이 쌍성 총관부가 굉장히 어떤 외교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동북부의 쌍성 총관부라는 곳을 원나라가 직접 지배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원나라가 또 일본 원정을 준비합니다. 일본으로 쳐들어가야겠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몽골은 수군이 없죠. 그래서 고려한테 수군을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배랑 다 대라, 다 준비해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 원정을 준비하려고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고요. 이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두 차례 모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어 이 고려 배가 건너가서 이제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두 번 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 태풍을 "역시 우리는 신의 후손이다.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이 "신이 보낸 태풍이다."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 신이 보낸 태풍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미가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작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주둔해 있던 그 진주만을 공습하고 이제 끝까지 자살 이 비행기를 끌고 미국 함대에 돌격해서 자살하는 그 자살 특공대를 가메가제 특공대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일본 원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서 고려를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원나라는 고려 세자를 이제 원나라 황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시키고 이 고려 세자는 원나라 황실에서 자랍니다. 자라다가 이제 고려 왕이 바뀔 때가 되면 이 세자가 이제 고려로 가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는 고려의 왕들이 이 고려의 사정을 거의 모르고 원나라에서만 자라니까 고려의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려 말도 잘 못합니다. 원나라 말만 이 몽골 말만 하다가 고려에 넘어가서 왕을 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호칭이나 관직 명칭도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이 어 정리해 놨죠. 이 원래는 우리가 이 이전까지만 해도 태조, 뭐 광종, 성종 이런 말을 썼죠. 근데 이 시대부터는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런 왕을 쓰고 다 앞에 충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충자가 뭐냐면 바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충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왕 이름들만 봐도 '아 이 시기에 원간섭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우리 고려의 어떤 통치자였던 이성육부도 이런 식으로 원나라의 어떤 간섭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려에서 수많은 이제 곡물들을 가져갑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 몽골 애들이 좋아했던 게 매입니다, 매. 이 매를 이 유목민들이라서 몽골 애들은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 고려 애들이 매를 길들여서 매를 사냥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이 고려에서 길들여진 매를. 그래서 이 고려 사람들이 매를 이제 막 훈련시켜서 그걸 몽골에 갖다 바치는 그런 관청이 설치될 정도였고 그다음에 고려 여성들 그래서 이때 이 몽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려에서는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혼이 뭐냐면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막 10살 이럴 때 벌써 결혼시켜 버립니다. 결혼을 해야 몽골로 안 끌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고려 여성들이 원나라로 끌려가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고려에는 몽골 풍습이 많이 들어오고 또 몽골에는 고려 풍습이 또 많이 전해집니다. 서로 이제 문화가 유행하게 되는데 몽골의 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머리 모양 변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림에 선생님이 변발의 모습을 그려 놨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아는 우리 어른들이 먹는 술, 소주 이것도 다 이 시기에 몽골식 술입니다. 그다음에 조랑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제주도의 조랑말. 그다음에 언어 같은 것도 이 시대에 들어온 몽골 말들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말들 많습니다. 뭐 수라 이건 수라는 이제 임금이 먹는 식사를 수라라고 하죠. 그다음에 무수리는 뭐냐면 궁녀를 보조하는 이제 사람을 무술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벼슬아치, 장사치, 양아치 이 뒤에 치자 붙이죠. 이 치자 붙이는 게 다 몽골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누라. 이 마누라라는 말은 원래 높은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일반 부인을 호칭하는 말로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몽골 이 시대의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말로 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고기만두, 그다음에 뭐 우리 신부가 볼에 찍는 연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몽골식 복장. 여러분이 사극에서 많이 보죠. 이런 복장들이 다 몽골에서 들어온 복장들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양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몽골 여인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했죠. 이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원나라 황실에서 일하면서 고려의 어떤 문화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뭐 불교 행정 같은 것도 많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채소에 쌈 싸 먹는 풍습 이런 것들도 몽골에 많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고려의 이 복장도 또 원나라 황실에서 유행을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시대죠. 이런 식으로 많이 서로 문화가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 자,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독특하게도 우리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친일파가 있었죠.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 원나라를 배경으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친원파라 부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 부르고 원나라의 지배에 도움을 주면서 굉장히 고려에서 권력을 누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뭐 통역가들, 몽골 말을 통역해 주면서 이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기황후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인데 아까 고려 여성이 원나라 황실로 많이 끌려갔다고 했죠. 이 중에 고려 여인 중에 이 원나라 태자의 사랑을 받아서 이 나중에 황후 자리에 오르는 고려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황후고 이 기황후의 가족들이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빠인 기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 기황후와 기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 권무세족들은 이제 뭐 거칠 게 없습니다. 원나라를 뒤이렇게 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토지를 이제 막 빼앗고 자기 대규모 농장을 이제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제 농사 지을 곳이 없으니까 이 권무세족 밑에 노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비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일반 백성 노비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주인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노비로 다 빠지게 되니까 이 세금을 부담하는 일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지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국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개혁하려는 사람이 이제 공민왕이라는 개혁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이고 이 공민왕 때부터는 이제 앞에 충자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공민왕이 원간섭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느냐? 일단 원나라가 자체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약해지고 점점 고려의 간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반원 개혁 정책, 이제 원나라에서 벗어나려는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일어나는 명나라와 이제 우호 관계를 체결하게 되는데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이런 어떤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친원파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고 아까 내정을 간섭했던 정동행성을 축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쌍성 총간부라는 곳을 공격해서 이제는 아까 이제 원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고려의 영토로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걸 개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권문세족과는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로 임명하냐면 이제 승려인 신돈이란 사람을 등용해서 너가 이 권무세족들의 엄청난 비리를 다 적발하고 원래 땅의 주인을 조사해서 다 돌려주고 이런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펼치는 기구였고 그 다음에 이 유학교육을 강화하면서 원래 이제 고려의 어떤 유학교육기관이 국자감이란 곳이죠. 근데 국자감이 아니라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균관 대학교라는 대학교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대학교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는 것을 고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과거를 거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그러면서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해주는 그리고 공민왕들도 이 사람들을 키워주는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진사대부라 부르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추진해 가는데 공민왕이 결국에는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왕비였던 이 노국공주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노국공주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시기의 왕들은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원나라 공주가 결혼하고 와서 이제 공민왕도 원나라에서 결혼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고려를 다스리게 되는데 사실 이 노국공주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원나라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남편이 공격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런데도 이 둘의 사이가 워낙 좋고 사랑해서 정말 정말 서로 아껴주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노국공주가 아기가 없었는데 결혼한 지 11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이 엄청난 상실감과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기록에 보면 굉장히 정신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공민왕이 결국에는 나중에 암살당하면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